이글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클래식 음악 세계 로르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지난 한 주 새로운 작품 리허설을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공연을 리허설을 시작할 것 같은 한 주입니다. 자니스키는 잘 마쳤습니까? 자니스키키 여러분 속초 한 번 더 나왔어요. 정말 지겹습니다. 저희 국립오페라단의 자니스키키 속초 공연이 있으니 강원 아니, 도민 여러분. 자니스키 몇 번 한 겁니까? 저희 이제 네 번째예요. 많이 하긴 네 번이면 많았네.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평택, 서산, 서귀포 그리고 이제 속초 공연이 남았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처음이니까 맞아요. 중요하죠. 저는 정말 10군데 지역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습 한번 해놓고 너무 돌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러 오세요. 속초에 계신 분들 꼭 국립오페라단의 자니스키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줄 작품도 푸치니 곡이네요. 네. 푸치니의 참 재미있고 어쩌면 또 특이한 곡일 수 있어요. 네. 국화 현악 사중지를 위한 애가입니다. 아하. 보통은 푸치니 하면 오페라를 떠올리죠. 그렇죠.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푸치니도 스스로 자신의 음악적 능력은 오페라에만 국한됐다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오해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많은 작곡가들이 존재하지만 어떤 극 음악을 흥행시키는 특별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이 돼요. 귀하죠. 예, 왜냐하면 베토벤 같은 경우도 이제 오페라를 썼고 슈베르트도 오페라를 썼지만 냉정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조금 힘든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극 음악 스토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네. 정말로 특별한 비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푸치니는 원체 유명한 오페라가 많다 보니 다른 작품들은 별로 알려진 작품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현악 사중주도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극음악의 작곡가로 인정받는다라는 게 실제로 작품이 훌륭해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고 관객들의 취향도 중요하고 그 소재의 선정 그리고 연출, 노래, 오케스트라, 의상 그러니까 정말 예술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건데 항상 우리가 드라마도 블록버스터 드라마가 항상 흥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아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비발디도 네. 우리 사기로 유명한 비발디도 그의 꿈은 오페라 작곡가로 인정받는 거다라는 문장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작곡가들 중에서 그런 극음악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흥행에다가 작품까지 좋은 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죠. 자, 오늘 푸치니 오페라가 아닌 푸치니의 또 현악 사중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니의 국화 현악 사중주를 위한 애가 어떤 곡인지 연주 잠깐 들려드립니다. 푸치니의 국화 현악 사중주를 위한 애가를 짧게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더 길게 들려드릴까 하다가 뭔가 여러분들께 애타는 마음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짧게 끊었습니다. 푸치니 하면 그래도 우리가 오페라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푸치니는 오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작곡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디가 섭섭하지 않을까요? 베르디의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를 예뻐해 주시겠죠.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네. 주세페 베르디 이후에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대표작으로는 여러분 나비 부인, 버터플라이, 네, 투란도트, 투란도트, 라보엠, 토스카,
이렇게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죠. 잔니스키키도 있지 않습니까? 잔니스키키도 당연히 있죠. 네. 속초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푸치니는 처음에는 너무 가난해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아버지가 오르간 연주자였는데 일찍 타계해서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 푸치니가 음악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사라는 도시에서 아이다가 공연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를 걸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다를 보고 오는 길에 나는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 중요해요. 이게 돈이 없어서 걸어서 갔다. 음, 그래서 오면서 영감을 또 되새겼다. 되새겼다. 아. 사실인지 알 수는 없다. 이게 제가 본 기획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진행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1880년에 밀라노 음악원에 입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밀라노 음악원 최고의 천재로 꼽혔던 푸치니는 학창 시절에 놀라운 관현악 작곡 실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정경 교수님 뭐 웃으시는데 제가 밀라노 음악원 최고의 천재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럼 나는 밀라노 음악원에서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그래서 푸치니 근데 이 오페라 작곡이라는 게요. 그냥 이탈리아 내에서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럽은 물론이고 이미 그 당시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다가 이제 판권을 팔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클래식 작곡가가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제 뭐 BTS를 프로듀싱 했다던가 이 정도의 메가 히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치니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그의 취미는 이제 그의 고향 앞바다에서 호수에서 요트를 타고 또 이제 영화 촬영하는 이 카메라를 그 당시에 사서 영상을 촬영하고 항상 친구들을 자기 집 앞에 있는 오두막에 불러서 같이 놀고 그랬던 기록이 남아 있죠. 아니 1800년대예요? 네. 1900년대 초겠죠? 1900년대 넘어갔었죠. 그렇죠. 깜짝 네. 놀랐네. 와.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화 현악 사중주를 위한 애가는 언제 작곡이 된 겁니까? 네, 이 가을 동안에 제가 왠지 가을에 맞을 만한 곡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네. 이 곡은 그 중에서 가장 뭔가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허. 이 곡은 1890년이니까 푸치니의 커리어 중에서 생각보다 앞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푸치니가 음악을 공부할 수 있게 이제 후원을 해준 이탈리아 여왕이 마르게리타 사보이였는데요. 같은 사보이 가문 출신으로 한때 스페인 국왕으로 즉위했던 아마데오가 1890년에 국화 징크스로 서거합니다.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단 하룻밤 사이에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네. 자, 국화 징크스 뭔가요? 우리나라도 국화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국화는 죽음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네. 아마데오는 사실 이런 상징 그런 국화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발단입니다. 젊은 시절에 아마데오는 심각한 바람둥이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가 돈나 마리아 비토리아와 결혼을 하자 앙심을 품은 어떤 여자가 신부에게 국화로 만든 부케를 선물을 해요. 그러면 그 부케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징크스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사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결혼식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왕의 보좌관이 낙마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등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은 국화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70년에 스페인 혁명으로 여왕 이사벨라 2세가 폐위가 되자 공작이 스페인의 국왕으로 추대가 되는데요. 네. 그가 처음 대중 앞에 서는 날에 마차를 국화로 장식을 했는데 군중들이 죽음을 위한 꽃이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후 이탈리아 사람들은 공작에게 이제 무서운 징크스가 서려 있으니까 보기조차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화에 관련된 안 좋은 일들에 이제 연루가 됐었고요. 그는 나이 40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가 안치된 지하에는
국화들이 가득하게 이제 장식이 되어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푸치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 국화라는 현악 사중주를 작곡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푸치니는 국화 현악 사중주를 위한 애가의 선율을 또 오페라에서도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곡가들은 네. 자신이 뭔가 소품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들, 아이디어들을요, 나중에 중요한 작품에서 활용을 다시 하기도 하거든요. 푸치니도 자신의 첫 성공작이었던 마농 레스코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소스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농 레스코의 비극적인 선율을 위해서 국화를 인용했습니다. 크리산테미. 네. 그렇죠. 이 마농레스코가 아마 푸치니는 성공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 넣었을 텐데. 국화가 우연히 걸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작품들이 무수히 나올 줄 알았으면 좀 분배를 했을 텐데 그쵸. 마농레스코에 쏟아 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히트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정말 많은 히트작을 낸 작곡가입니다.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자, 그럼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푸치니의 국화 현악 사중주에 대한 애가를 지오바네 코르데토 이탈리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푸치니의 국화 현악 사중주를 위한 애가 지오바네 코르데토 이탈리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을 하루 만에 썼습니다. 하루 만에 썼죠. 그 사실 저도 푸치니를 공부하고 지금도 푸치니 작품을 공연하고 있지만은 이런 곡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푸치니는 네. 현대 작곡가에 가까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안한 푸치니한테 미안한 이거 후기 낭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푸치니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900년대 네, 1900년대니까. 그리고 이분이 운전을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이 오페라의 팬이셔가지고 예. 배로 자동차를 실어다 날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그 당시에 운전도 하고 사냥도 하고 굉장히 막 남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게 느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곡을 잘 몰랐다가 밀라노 음악원에 제가 1학년 때 어느 수업에서 이 작품을 이제 피아노로도 연주를 하고 또 현악 사중주를 제가 지휘해서 가르칠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곡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극적 감각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작곡가의 이런 작은 작품을 보면 또 예를 들어 3시간짜리 작품을 늘 쓰는 사람인데 지금 6, 7분짜리 작품 그러면 저는 뭔가가 더 이렇게 압축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의 짧은 작품을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핑계를 대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 연주 자주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에 본 적이 없는데. 없으시죠? 예. 그래도 거의 없어요. 유럽에서는 그래도 좀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도 하고요. 오리지널인 현악 사중주로 하기도 하고 또 피아노로 이렇게 앵콜 같을 때 딱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연주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가을에 아주 또 좋은 곡을 소개받았습니다. 좀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 7256님 이 곡은 슬프네요. 태양님 덕분에 푸치니에 대해서 모르던 거 알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윤성원님 이런 곡을 하루 만에 썼다니 정말 입이 짝 벌어지네요. 푸치니 정말 천재 중에 천재네요. 조은영님 바빠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정글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지연님 오랜만에 정글 왔습니다. 태양님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유식해지는 기분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그 뭐랄까 자주 연주되는 곡이 아는 걸 우리가 네. 알게 됐으니까. 맞아요. 푸치니의 현악 사중주가 있다고 여러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런 곡을 하루 만에 썼다니 입이 짝 벌어지네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작곡가들의 작곡 속도는요 신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곡 정도면 하루 만에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드라마 상황의 개념인데 그게 그 장례식이 딱 터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써야 되겠다라는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기간을 예를 들어서 뭐 1년은 줘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주일 만에 3시간짜리 오페라 쓸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게 예.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딱 이 한계를 지나면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 음악적인 멜로디와 구조와 이게 차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탁 느낌이 왔을 때 쓰기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도 쓸 수 있는 게 우리 아닌가. 혹시나 많은 또 작곡가분들이 이 방송 들을까 걱정이 아, 되는데 죄송해요. 결론적으로 작곡가는 쪼아야 되는군요. 아 이게 마감 기한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쪼아야 됩니다. 저도 많은 작곡가님들의 신작 작품을 연주하지만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주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소개해 줄 작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에 네. 제가 드린 리스트에서 아까 작가님께서 브람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하, 네, 브람스입니까? 그래서 브람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몇 주 정도의 레퍼토리를 전달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정기적이진 않은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한 2달치 이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8개. 6개, 8개. 6개, 8개.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 편히 오시겠네요. 마음 편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콘솔이 완성된 우리의 집으로 갑니다. 원래 스튜디오로 예. 돌아갑니다. 예, 고잉홈입니다. 그다음 네. 고잉홈. 자, 오늘도 그 푸치니의 작품을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속초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